논어 오브 선진한년 제11편 선진 제1장 자왈 선진어례약 야인야 후진어례약 군자야 여용지 지고종 선진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예악에 먼저 나아간 자는 야인이요 예악의 뒤에 나아간 자는 군자이다. 만약 쓴다면 나는 먼저 나아간 자를 따르겠다. 공자는 형식보다 먼저 실질을 갖춘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선지는 초기 제자들, 후지는 나중에 들어온 제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악을 배우기 전에 인간적 바탕이 형성된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본 것입니다. 야인은 문식이 없는 촌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지만 공자는 오히려 꾸밈없이 순박하게 예를 배운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질이 문보다 앞서야 한다는 논어 전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제2장 자왈 종아어 진체자 개불근문야 덕행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 언어 제아 자공 정사 염유계로 문학 자유자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랐던 자들은 모두 지금 문화에 있지 않다. 덕행에는 안연민자 건연백 우중궁 언어에는 제아자공 정사에는 염유계로 문학에는 자유자하 공자가 진체 지방에서 양식이 떨어져 고난을 겪던 시절을 함께한 제자들을 회고하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견딘 이들이 더 이상 곁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감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공문십철 즉 공자문화의 가장 뛰어난 열제자입니다. 각 분야별로 뛰어난 제자들을 분류해 기록한 것으로 공자 교육의 다양성을 잘 보여줍니다. 진체지간의 사건은 논어와 사기공자색가에 기록된 유명한 일화입니다. 공자 일행이 식량이 끊기는 위기를 겪었으며 그때 함께했던 안연자로 등 핵심 제자들을 그리워하는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덕행은 인격수양, 언어는 외교와 언변, 정사는 행정실무, 문학은 경전학문에 해당합니다. 이 10명을 사과십철이라 하며 후대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제3장 자왈 회야비조하자야 어우언 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내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언뜻 보면 비판처럼 들리지만 실은 칭찬입니다. 아내가 공자의 말에 무조건 동의만 하니 공자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자극이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아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공이나 자로는 공자에게 자주 반문하고 토론을 걸어 공자의 사유를 벼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의 침묵과 완전한 동의는 그 자체로 깊은 이해의 표현이지만 대화의 자극은 적었던 것입니다. 제4장 자왈 효제민자건 인불간 어기 부모곤제지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효성스럽도다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의 말에 흠잡지 않는다. 민자건의 효도가 얼마나 지극한지 그의 부모나 형제가 그를 칭찬해도 아무도 과장이다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덕행이 실제로 드러나니 주변의 말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민자건은 계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효도를 다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계모를 내쫓으려 하자 민자건이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춥지만 가시면 새 아들이 다 춥습니다라고 말려 감동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제5장 남용산 복백규 공자이기 형지자 처지. 남용이 백규의 시를 3번 거듭 외웠다. 공자는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백규는 시경의 한 구절로 흰 옥의 흠은 갈면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흠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남용이 이 구절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해 외운 것은 말을 삼가는 덕목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공자가 조카 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낸 것은 그를 매우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어도 없어도 화를 면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말을 삼가는 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임을 공자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6장 개강자문 제자숙 위호학 공자대왈 유한의 자호학 불행단 명사의 금야증망. 개강자가 제자 중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아내라는 자가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불행이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공자의 깊은 애도가 담긴 구절입니다. 개강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였는데 공자는 그에게 아내가 진정한 호학자였음을 밝히며 그 죽음을 거듭 슬퍼합니다. 호학은 단순한 공부 열심이 아닌 자기 수양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논어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의 그 배움입니다. 공자는 오직 아내만이 그 경지에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제7장 안연사 알로청자지거 이위지곽 자왈 제불제 역가건 기자야 리아사 유관이무각 오부도행 이위지곽 이호종 대부지후 불가도행야. 안연이 죽자 알로안연의 아버지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곽을 마련해 달라고 청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재주 있고 없고를 떠나 각자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는 법이요. 리공자의 아들가 죽었을 때도 관만 있고 곽은 없었소. 내 걸어다니면서까지 곽을 마련하지는 않겠소. 나는 대부의 뒤를 따르는 몸이라 걸어다닐 수가 없소. 안연의 아버지 알로가 극진한 장례를 위해 공자의 수레를 팔아달라 청했으나 공자는 거절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들어 형평과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곽은 관 바깥에 한 겹 더 씌우는 외관으로 당시 신분에 따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안연을 지극히 아꼈지만 예의 형식을 지나치게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8장 안연사 자왈 희 천상여 천상여.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안연의 죽음 앞에서 공자가 보인 절절한 통곡입니다. 단순한 제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도를 이어받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천상연은 공자 전 생애에서 가장 비통한 탄식 중 하나입니다. 아내는 공자의 도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의 요절은 유학의 전승에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들리의 죽음에도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제9장 안연사 자곡지통 종자왈 자통의 왈 유통후 비부인지 위통이 수이.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통곡하셨다. 따르는 자가 말하길 선생님께서 너무 통곡하십니다. 말씀하시길 통곡했느냐? 저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하겠느냐?
제자들이 공자의 지나친 슬픔을 걱정하며 말리자 공자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반문합니다. 안연만큼 통곡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인은 안연을 가리킵니다. 공자의 감정 표현은 예의 범위 안에서도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이토록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드뭅니다. 제10장 안연사 문인욕 후장지 자왈 불가 문인후장지 자왈 회야 시여유 부야 여부득 시유자야 비하야 부의삼자야. 안연이 죽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르려 했다. 공자께서 불가하다 하셨다.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두세 제자들이 한 것이다. 공자가 예에 맞지 않는 후한 장례를 반대했으나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탓하면서도 안연과의 관계를 부자에 비유하며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안연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는 안연의 삶과 뜻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형식적 성대함보다 진정한 예의 정신을 중시했고 제자들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11장 계로문사기신 자왈 민응사인 언능사기 왈 간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 계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다 하니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의 현실주의적 철학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구절입니다. 초월적 세계보다 현세의 인간관계와 삶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미지생 언지사는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귀신이나 사후세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지금 이 삶과 인간을 바르게 대하는 일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제12장 민자시 측 은은여야 자로행 행여야 염유자공 강간여야 자락 야규야 푸득기사연. 민자건이 곁에서 모실 때는 조심스럽게 자로는 강직하게 염유와 자공은 온화하게 모셨다. 공자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길 유자로 같은 이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의 개성이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입니다. 공자는 모두를 기뻐하면서도 자로의 지나치게 강직한 성격이 언젠가 화를 부를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자로는 훗날 위나라 내란 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전사합니다. 강직함과 충성심이 지나쳐 융통성이 없었던 자로의 최후를 공자는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제13장 노인 이장부 민자건할 인구관여지야 하필계작 자왈 부임불언 언필유중.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국고를 개축하려 했다. 민자건이 말하길 옛 방식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필 고쳐 지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말하면 반드시 핵심을 찌른다. 민자건의 말은 짧고 간결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혁보다 기존의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실용적 의견입니다. 공자는
민자권에 신중하고 정확한 언변을 칭찬했습니다. 언필유중은 말이 항상 관역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제5장에서 민자권의 효도를 칭찬했는데 여기서는 그의 언변까지 칭찬합니다.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제자 유형이 민자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4장 자왈 유짓을 해위어구지문 문인 불경자로 자왈 유야승당에 미입어시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유자로의 검은고 소리가 어찌 내 문에서 울리는가.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게 되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유는 대청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공자가 자로의 검은고를 비판하자 제자들이 자로를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다시 자로를 변호하여 그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승당입실은 여기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대청에 오른 것은 이미 대단한 경지이나 아직 방 안 깊은 곳에 오묘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비판할 수 있지만 다른 이가 그것을 빌미로 업신여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자의 배려가 보입니다. 제15장 자공문 사여상 야숙현 자왈사야과 상야불급 왈 연즉사유여 자왈 과유불급. 자공이 자장사과 자하상 중 누가 더 낫냐고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자장는 지나치고 상자은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습니까? 말씀하시길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과유불급은 중용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성어입니다. 지나침과 모자람 모두 문제이며 적절함이 덕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장은 성격이 지나치게 높고 원대한 반면 자아는 소심하고 꼼꼼한 편이었습니다. 공자는 둘 다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중용의 철학적 바탕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16장 계시부어주공 이구야위지 출염이 부익지 자왈 비오도야 소자명고이 공지가야. 계시는 주공보다 부유한데도 염유군은 그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더욱 보태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나의 무리가 아니다. 제자들이여 북을 올리며 공격해도 좋다. 공자가 제자를 공개적으로 파문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염유가 권력자를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데 가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시는 노나라의 권신으로 임금보다 부유했습니다. 염유는 그의 가신으로 있으면서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공자는 불의한 권력에 협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17장 시야우 사면호 사야벽 유야언 시자고는 우직하고 삼증삼은 노둔하며 사자장는 치우치고 유자로는 거칠다. 공자가 주요 제자들의 단점을 한마디씩 짚은 구절입니다. 장점만을 칭찬하지 않고 각자의 성격적 결함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공자의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여기 언급된 증삼은 훗날 공자 학문을 잇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공자 생전에는 노둔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 성실함과 꼼꼼함이 오히려 유학 전통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18장 자왈 회약이 서호 누공 사야불 수명이화시건 억증노중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안에는 거의 도에 가깝구나. 그러나 자주 비어 있다. 자공은 명천명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불리는데 헤아리면 자주 맞는다. 아내는 도에 가깝지만 가난하고 자공은 상업적 능력이 탁월하지만 천명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대비입니다. 두 제자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공자는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르공은 곳간이 자주 비어 있다는 뜻으로 아내의 청빈한 삶을 나타냅니다. 자공은 논어에서도 뛰어난 장사꾼으로 등장합니다. 공자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낫다 단정짓지 않고 각자의 삶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제19장 자장문선인지도 자왈 불천적 역불이버실.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옛 자취를 밟지 않으니 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선인은 타고난 선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지만 성인이나 군자처럼 학문을 통해 깊이 도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선함은 있지만 깊이 있는 학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 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을 익힌다는 의미입니다. 선인은 타고난 선함으로 큰 잘못은 없지만 깊은 내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20장 자왈 논독시여 군자자호 색장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말이 진실하고 독실하다 하여 허여한다면 그가 진정 군자인가 아니면 얼굴빛만 장중한 자인가.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말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군자는 아니며 겉으로 점잖아 보이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구절은 논어 전반에 걸친 경계, 즉 교원 영색은 인이 드물다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제21장 자로문 문사행저 자왈 유부형제 여지아기 문사행지 염유문 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공서하왈 유야문 문사행저 자왈 유부형제 구야문 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적야혹 간문 자왈 구야퇴 고진지 유야겸인 고퇴지. 자로가 들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께서 부영이 계신데 어찌 들은 대로 바로 행하겠느냐 하셨다. 염유가 같은 것을 물으니 공자께서 들으면 바로 행하라 하셨다. 공서화가 어찌 다르게 대답하시느냐고 여쭙자 공자께서 구염유는 물러서는 성격이라 나아가게 했고 유자로는 남보다 앞서려는 성격이라 물러서게 한 것이다 하셨다.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한 공자의 맞춤형 교육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자로는 충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성격이라 제동을 걸고 염유는 소극적이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 교육의 핵심인 인재식교, 즉 사람의 개성에 맞는 가르침입니다. 옳은 방향이라도 사람마다 필요한 처방이 다릅니다. 공자는 각 제자의 성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제22장 자외어강 안연후 자왈 오이여 위사의 왈 자제 회하감사. 공자께서 광땅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안연이 뒤에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안연이 말하길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스승에 대한 안연의 지극한 충성과 애정이 담긴 장면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승이 살아계신 한 자신은 죽을 수 없다는 안연의 태도는 사제간의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광땅 사건은 공자가 양호로 오인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공자의 걱정과 안연의 믿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23장 계자연문 중유염구 가위대신여 자왈 오이자위지문 증유여구지문 소위대신자 이도사군 불가즉지 금유여구야 가위구신의 왈 연즉 종지자여 자왈 시부여군 역불종야. 계자연이 자로와 염유를 대신이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공자께서 진정한 대신은 도로서 군주를 섬기고 그것이 불가하면 그만두는 것이요. 지금 자로와 염유는 자리를 채우는 신하라 할 만하오. 그렇다면 뭐든 따르는 자입니까? 아비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만은 따르지 않을 것이요. 참된 신하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자는 냉정하게 두 제자를 평가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신하구신화 도로서 군주를 바로잡는 대신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구신은 직책만 채우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권신계시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공자는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폐륜만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는 남겨두었습니다. 제24장 자로사자고 위비제 자왈 적부인지자 자로왈 유민인원 유사직원 하필독서연 후위학 자왈 시고 분영자. 자로가 자고를 빚 땅의 죄로 삼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의 아들을 해치는구나. 자로가 말하길 백성도 있고 사직도 있는데 어찌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배움이 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말 잘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다. 자고는 아직 수학 중인 어린 제자였는데 자로가 그를 관직에 앉혔습니다. 공자는 준비 안 된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을 비판했고 자로의 변명을 그저 말 잘하는 궤변으로 일축했습니다. 실전에서 배울 수 있다는 자로의 논리는 얼핏 실용적으로 들리지만 공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해악이라 보았습니다. 학문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제25장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 시좌 자왈 251일장 5이 무오이야 거즈괄 불오지야 여옥지 즉하이제 자로소리 대왈 천승지국 서포대국지간 가지이사려 인지이기근 유야위지 비급 3년 가사유용 차지방야 부자신지 구이하여 대왈 방육 70 여오육식 구야위지 비급 3년 가다종민 여기래약 이사군자적 이하여 대왈 비왈릉지 원학원 종묘지사 여회동 단장보 원이소상원점 이하여 고스레 갱이 사스리작 대왈 253자자지찬 자왈 하상호 역가건기지야 왈 모춘자 춘복기성 관자오육인 동자육칠인 욕호기 풍호무 영익이 부자위원탄활 오여전야 삼자자출 장석후 장석왈 부삼자자지연하여 자왈 역가건기지야이에 와 부자신유야 왈 위국일에 기염불량 시고신지 유구즉 비방야여 앙견방육 70여 오육 12비방야자 유적작 비당야여 종묘회동 비제후이하 적야위지소 숭릉위지대 자로증석 염유공서화가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 하여 나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평소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누군가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 하겠느냐? 자로가 불쑥 대답하였다. 천대의 수레를 가진 나라가 대국 사이에 끼어 군사적 침략을 당하고 기근까지 겹쳐도 제가 다스린다면 3년이면 용기를 갖추고 도의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빙긋이 웃으셨다. 구야,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길 사방 6, 70리나 5, 60리의 나라를 제가 다스린다면 3년이면 백성을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의 일은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저가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길 능하다고는 못하겠으나 배우고 싶습니다. 종묘의 제사나 제후들의 회동 때 예복을 갖추고 작은 의례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점아, 너는 어떠하냐? 검은고 소리가 잦아들더니 쟁그랑 소리를 내며 검은고를 놓고 일어났다. 대답하길 세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슨 상관이냐 각자 뜻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길 늦은 봄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6명, 아이 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길 나는 증점의 뜻에 동의한다. 세 사람이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았다. 증석이 묻길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각자 뜻을 말했을 뿐이다. 어찌하여 자로를 웃으셨습니까? 말씀하시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예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겸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웃은 것이다. 구의 말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6, 70리나 5, 60리가 나라가 아니겠느냐? 적의 말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종묘와 회동이 제후의 일이 아니겠느냐? 적이 작은 일을 맡는다면 누가 큰 일을 맡겠느냐? 이 장은 논어 전편 중 가장 긴 구절이자 가장 문학적인 장면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이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데 자로는 군사와 정치, 염유는 경제, 공서하는 예식을 말한 반면 증점만이 봄날 자연 속 유유자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 증점의 뜻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여점야는 논어에서 가장 울림 깊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평생 천하에 도를 펼치려 분주히 다녔으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증점이 그린 것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에서 군자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자세, 곧 유유자적의 정신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제12편 안연 제1장 안연문인 자왈 극기 복례 위인 일일극 기복례 천하기 인원 위인 유기 이유인호제 안연활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안연활 회수불민 청사사어의 안연이 인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인을 행함은 자기로부터이지 남으로부터이겠느냐? 안연이 그 조목을 여쭈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하셨다. 안연이 말하길 제가 비록 불민하나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극기복례가 인이다라는 안연편의 첫 장이자 논어일론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은사물이라 불립니다. 눈기잇몸, 즉 전 존재를 예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인의 이상을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2장 중국문인 자왈 출문여견대빈 삼인여승대제 기소불용 물시어인 제방무언 제가무언 중국말 옹수불민 청사사어의 중궁이 인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뵙듯이 하고 백성을 부리면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서도 원망이 없어야 한다. 중궁이 말하길 제가 비록 불민하나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소불용은 황금률골던 룰로 불리며 동서양 윤리의 공통 원칙입니다. 나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의 실천적 방법입니다. 같은 인이라는 주제에 공자는 안연에게는 극기복례로 중궁에게는 기소불용 물시어인으로 다르게 답했습니다. 각 제자의 수준과 성격에 맞게 인을 설명한 인재시교의 전형입니다. 제3장 사마오문인 자왈 인자기언야인 왈 기언야인 사위지인이오 자왈 위진한 언지등무이노 사마오가 인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인한 자는 말이 어눌하다. 말이 어눌하면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행하기가 어려운데 말이 어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마오는 말이 많고 앞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에게 공자는 인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인의 표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말을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오의 성격적 약점을 정확히 짚어 그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같은 인이라도 묻는 사람마다 다른 처방이 나옵니다. 제4장 사마오문 군자 자왈 군자 부르불구 왈 부르불구 사위지 군자 이호 자왈 내성불구 부하우하구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군자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안으로 살펴 허물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군자의 담대함은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을 살펴 허물이 없다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마오는 형 환태가 송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 처형될 위기에 처하는 등 개인적 근심이 많았습니다. 공자는 사마오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이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5장 사마오왈 인계 유형제 아동망 자하왈 상문지의 사생유명 부기제천 군자경이 무실 여인공이율의 사해진의 개영제야 군자 하환오무 형제야. 사마오가 걱정하며 말하길 남들은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다. 자아가 말하길 제가 들으니 죽고 삶은 명에 달려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공경하여 이름이 없고 남과 함께 공손하고
얘가 있으면 사해 아니 모두 형제니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사해진의 개형제하는 세계 인류가 모두 형제라는 인류애의 선언입니다. 자아는 스승 공자에게서 배운 가르침으로 낙심한 동문 사마오를 위로합니다. 사마오는 형 환태가 반란을 일으켜 사실상 형제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아의 대답은 혈연의 형제보다 더 넓은 의미의 형제, 덕으로 맺어진 인류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제6장 자장문명, 자왈, 치뮨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명야이에 치뮨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언야이에 자장이 밝은 명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물이 스며들듯 하는 참소와 살갗을 파고드는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밝다 할 수 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본다 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험담과 감정에 호소하는 억울한 하소연, 이 두 가지를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밝음입니다. 치뮨지참은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험담으로 한 번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부수지소는 감정을 자극하는 호소로 이성 판단을 흐립니다. 이 두 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밝음이자 원려입니다. 제7장 자공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왈 필부득이 이거 어사삼자하선 왈 거병 자공왈 필부덕이 이거 어사이자 하선 왈 거식 자곡의 유자 민무신 분립 자공이 정치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식량을 넉넉히 하고 군비를 갖추고 백성이 믿게 해야 한다. 셋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버려라.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민무신분립은 정치의 본질이 백성의 신뢰에 있음을 천명합니다. 식량보다도 군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공자의 정치 철학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질적 기반이지만 신뢰 없는 국가는 존립 자체가 불가합니다. 공자는 물질 기반보다 정신적 유대가 더 근본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구절입니다. 제8장 극자성왈 군자지리이에 하이문이 자공왈 석호부자지설 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지랴 지류문야 호표지곽 유견양지곽 극자성이 말하길 군자는 바탕질만 있으면 되지 문식이 무엇이 필요하냐. 자공이 말하길 안타깝다 선생의 군자론이여 내 말이 말도 혀를 따르지 못한다. 문은 질과 같고 질은 문과 같다. 호표의 가죽도 털이 없으면 개양의 가죽과 같다. 극자성의 질박주의를 자공이 반박합니다. 겉모습을 빼버리면 호랑이 가죽이나 개 가죽이나 구별되지 않듯 내용과 형식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사불급설은 한 번 뱉은 말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술에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공은 극자성의 말이 이미 세상에 퍼졌음을 안타까워하며 문과 질의 조화가 군자의 본질임을 역설했습니다. 제9장 애공문 어유야괄 연기용 부족 여지야 유약대왈 합철호왈 이오유 부족 여지하기철야 대왈 백성족 군수겨 부족 백성부족 군수겨족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흉년으로 재정이 부족한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약이 대답하길 어찌 10분의 1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10분의 2도 부족한데 어찌 10분의 1을 쓰겠느냐? 대답하길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어찌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줄이면 나라 재정이 더 부족해진다는 애공의 논리를 유약이 뒤집습니다. 백성의 넉넉함이 곧 나라의 넉넉함이라는 민본 경제론입니다. 철법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유약의 논리는 조세 감면을 통한 민생 안정이 결국 국가 재정에도 이롭다는 주장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 원리입니다. 제10장 자장문 숭덕 변옥 자왈 주충신 사해 숭덕야 애지옥 기생 오지옥 기사 기옥 기생 우욕 기사 시옥야 성불이부 역지이 자장이 덕을 높이고 미옥을 분별하는 법을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충성과 신뢰를 주로 하고 의로움으로 옮겨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는 것, 이미 살기를 바라다가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미혹이다. 감정에 따라 극단적으로 오가는 것이 혹입니다. 사랑할 때는 무조건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는 감정의 변덕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성불이부 역지이는 시경의 구절로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단지 다름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 생사를 바라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한 상태임을 경계합니다. 제11장 재경공문 정어공자 공자대왈 궁군 신신 부부자자 공활선제 신여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불자 수유족 오덕이식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공이 말하길 훌륭하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비록 곡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겠소. 군군신 신부부자자는 정명사상의 정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치와 사회 질서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제나라 경공 당시 내부 정치가 문란하여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그 현실 진단인 동시에 처방이었습니다. 경공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탐복했습니다. 제12장 자왈 편언가의 저록자 기유야여 자로무숙락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한마디 말로 송사를 결단할 수 있는 자는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승낙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다. 자로의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판단력과 약속을 즉각 실천하는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편언저록은 한마디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만큼 판단이 명쾌하다는 뜻입니다. 무숙락은 한번 허락한 것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즉시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자로는 성격이 단순하고 직선적이어서 이해타산보다 즉각적인 의리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제13장 자왈 청송 오유이냐 필야사무송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과 같다. 반드시 송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훌륭한 재판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애당초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공자의 근본 정치론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원리입니다.
공자는 법과 제도보다 교화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했습니다. 소송이 없는 사회는 법이 잘 집행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14장 자장문정 자왈거지무권 행지이충 자장이 정치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자리에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행할 때 충성으로 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실천적 요점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거지무권은 권태 없이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 경향인데 공자는 그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5장 자왈 박하거문 약지일에 역가이 불반이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문으로서 널리 배우고 예로서 이를 요약하면 또한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넓은 학문과 예에 의한 절제의 결합이 군자 교육의 핵심입니다. 넓은 지식이 예의 틀 안에서 정리될 때 비로소 도에 가까워집니다. 이 구절은 옹야편 제2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공자가 이 원칙을 특히 중시하여 반복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유학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제16장 자왈 군자성인짐이 불성인지약 소인반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이루어주고 나쁜 점은 이루어주지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군자는 타인의 선한 뜻을 돕고 악한 쪽으로 향하는 것은 막습니다. 소인은 반대로 남의 약점을 키우고 선함은 방해합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성인지미는 오늘날로 하면 타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성장과 선함을 돕는 방향으로 발휘됩니다. 제17장 개강자문 정어공자 공자대왈 정자정야 자소리정 숙간부정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솔선하여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정자정야는 정치의 어원적 본질을 담은 명언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바름이며 지도자가 먼저 바르면 아래가 따릅니다. 개강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였지만 스스로 예를 어기고 법을 굽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자는 직접적으로 그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정치의 본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18장 개강자완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불절 개강자가 도둑이 많음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진실로 당신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상을 주어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많은 사회의 근본 원인이 위정자의 탐욕에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백성이 도둑질하는 것은 지도자가 그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도덕 정치론입니다. 개강자는 엄한 형벌로 도둑을 막으려 했지만 공자는 형벌보다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 말합니다. 위정자의 탐욕이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끌어내린다는 인식입니다.
제19장 개강자문 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치유도하여 공자대왈 자위정 언용살 자욕선이 민선에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조 초상지풍 필연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도리 없는 자를 죽여 도리 있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죽임을 쓰겠습니까?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도 선해집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는 논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지도자의 덕이 바람처럼 사회 전체에 퍼지면 백성들은 풀처럼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개강자는 공포 정치로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공자는 교화와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형벌보다 도덕적 리더십이 더 강하고 지속적인 통치 방법이라는 것이 공자 정치 철학의 핵심입니다. 제20장 자장문 사하여 사가위지달의 자왈 하제이소 위달자 자장대왈 제방필문 제가필문 자왈 시문야 비다랴 부다랴자 질지기호에 찰언이관생 여의하인 제방필달 제가필달 부문야자 색취인 이행위 거지불에 제방필문 제가필문 자장이 물었다. 어떠해야 통달했다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물으시자 자장이 나라에서도 이름이 나고 집안에서도 이름이 나는 것입니다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이름남이지 통달함이 아니다. 통달한 자는 바탕이 곱고 의를 좋아하며 말을 살피고 낯빛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낮춥니다. 이름난 자는 겉으로 인한 체하면서 행동은 다릅니다. 문, 명성과 달, 통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름이 난다는 것은 외면의 평판이지만 통달은 내면의 덕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장은 성격이 과대하고 외모를 꾸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겉으로 인자한 척하면서 행동이 어긋나는 것이 바로 이름은 나지만 통달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임을 지적했습니다. 제21장 번지종류어 무우지야 왈 간문숭덕 수특변옥자왈 선제문 선사후득 비숭덕여 공기약 무공인지약 비스특여 일조지분 만기신이 급기친 비옥여 번지가 무 아래에서 공자를 모시고 논일다가 물었다. 덕을 높이고 사특함을 다스리고 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질문이로다. 일을 먼저 하고 얻음을 나중으로 하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악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특함을 닦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신을 잊고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면 혹이 아니겠느냐. 덕을 높이는 방법,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을 각각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남보다 자신을, 분노보다 이성을 우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사후득은 결과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덕 수양의 원칙입니다. 일조지분은 순간적 분노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화를 미치는 미혹임을 경계합니다. 제22장 번지문인 자왈 애인 문지자왈 지인 번지미달 자왈 거직 조저왕 능사왕자지 번지퇴 견자하왈
향여 오견어 부자이 문지자와 거직 조저왕 능사왕자직 하위야 자하왈 부재언호 순유처나 선어중 거고요. 불인자원에 탕유처나 선어중 거이윤 불인자원아 번지가 인에 대해 여쭈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에 대해 여쭈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을 아는 것이다. 번지가 깨닫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고든 이를 들어 굽은 이 위에 놓으면 굽은 자를 곧게 할 수 있다. 번지가 물러나 자아를 만나 말하길 아까 내가 선생님을 뵙고 지에 대해 여쭈니 공자께서 고든 이를 들어 굽은 이 위에 놓으면 굽은 자를 곧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아가 말하길 풍요로운 말씀이로다. 순임금이 천하를 가짐에 많은 이 중에서 고요를 들었으니 불인한 자들이 멀어졌고 탕왕이 천하를 가짐에 많은 이 중에서 이윤을 들었으니 불인한 자들이 멀어졌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는 사람을 아는 것이라는 공자의 대답은 짧고 간결합니다. 번지는 그 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아가 역사적 사례로 풀어줍니다. 올바른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하는 것이 바로 지이며 그것이 곧 불인을 물리치는 인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고요는 순임금 때의 명신으로 법과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한 인물이며 이유는 탕왕을 도와 은나라를 세운 명제상입니다. 자아는 이 두 사례를 통해 거직 조저왕의 뜻을 설명합니다. 고든 인재를 제자리에 세우면 주변의 굽은 자들이 자연히 교화되거나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곧 정치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23장 자공문우 자왈 충고이 선도지 불가즉지 무자요건 자공이 벗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충성스럽게 고하고 잘 인도하되 안 되면 그만두어야지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라. 좋은 친구란 충고를 아끼지 않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지혜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정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무시하면 오히려 관계가 파국을 맞습니다. 불가즉지는 논어 전반에 걸친 원칙, 즉 도가 통하지 않으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권면에서 비롯됩니다. 제24장 증자왈 군자이 문회우 이유보인 증자가 말하길 군자는 학문문으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 안연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학문을 매개로 진정한 벗을 만나고 그 우정이 서로의 인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학문과 우정과 인이 하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문회우는 지적 교류로 맺어진 우정을 말합니다. 이유보이는 그 우정이 단순한 친목이 아닌 서로의 덕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논어 첫 구절 붕우지원 박내와 수미상관을 이룹니다.